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가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서 무려 1년 8개월 동안, 20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다가 드디어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 게 지난 2022년 10월이었는데요.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면서 1심 선고까지 1년 8개월이 걸린 상황입니다. 잠시 뒤 2시부터 열릴 1심 선고 재판에서는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공모 의혹,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인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관련 여부 때문이겠죠. 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를 해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해서 $800만 북한 측에 건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스마트팜 사업비는 경기도와 무관하며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남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3억 3,4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자, 검찰에서는 일단 이 대표를 대북 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운명의 날인 오늘 이재명 대표도 재판 때문에 법원에 출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쏟아졌을 것 같은데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이재명 대표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 국회 출근길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특별한 언급 없이 침묵을 했는데요. 네. 앞서 SNS를 통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최악의 검찰 조작이라고 비판하면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지지자들의 후원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검찰은 대표님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묵묵부답하는 이재명 대표의 오늘 출석 모습 봤습니다. 자, 오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도 갈릴 수 있다는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를 포함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당시 법원은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서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잠시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게 된다면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대북 송금 혐의의 무죄 판결이 날 경우에 이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권으로부터 공세에 시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요,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가 있는데 지난 발언들 들어보시죠.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되나.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의 사입은 거. 대표님 방북 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 이 전 부지사 측에서도 이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오늘 유무죄 판단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향방을 가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석신문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고 하죠. 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요, 지난달 21일 열린 이 보석신문 기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대선 출마가 예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된다라면서 만약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다면 네. 이 사회의 영향을 고려해서 상세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을 한 건데 네. 이를 두고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가 이 전 부지사 진술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민주당의 대책을 촉구한 발언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 부진사 재판 과정에서 사실 혼선을 많이 주기도 했었는데 그 술자리 의혹이 사실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정민희 기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은요, 네, 술자리 의혹이 그 대표적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번복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재판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검찰청 내 이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이 회유 세미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청사 안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그 일시와 장소에 대한 이 자료를 제시하며 강력 반박을 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이 술자리 의혹 제기와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던 이 김성태 전 회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지난 3일에 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 방탄특검법이란 비판 여론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례적으로 작심 비판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민주당은요, 지난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 과정에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면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특검법 발의에는 대표적인 반윤 검사죠.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서 양부남, 박균택, 이건태, 주철현 의원 등 다수 검사 출신 의원들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여기에 또 대장동 변호인 오인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들어오는 이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특검법이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 특검법이 발의되자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이 특검법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이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면서 이 사법방해 특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과 이원석 총장의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검사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탄핵과 같은 국회 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군요. 네, 맞습니다. 대북송금 특검법을 추진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단 소속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화영 수사 검사 탄핵은 특검법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을 본 뒤에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 정진욱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성윤 의원 역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수사팀을 향해서 백정 같은 수사라고 거칠게 비난하면서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저희들이 과거에
양아치 특수. 양아치 예. 특수? 아니, 검찰 용어예요? 예, 검찰 용어. 검찰 용어? 또 다른 용어 없습니까? 양아치 특수 말고? 백정 같은 수사. 검사의 입법사항이 많이 나오면 국회 권한으로 적극 탄핵을 하자. 국민을 무시하고 예. 오만한 공무원이 있다면 누구든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시 뒤에 있을 오후 2시부터 이제 선고가 시작됩니다. 그 선고 재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장들이 굉장히 거세게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결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화영 씨가 몇 년을 받는 것보다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이 판결문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었다는 최초 진술이 거기 인정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추가 기소인데 추가 기소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 추가 기소도 이게 불구속 기소냐 아니면은 구속영장 재청구냐가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구속영장이 저번에 그 기각이 됐을 때 네네.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나오면 판결문에 1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민주당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특검을 하다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수원지검장부터 다 탄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엄청난 파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엮어넣기 위해서 회유가 있었다. 진술 회유 부분들 지금 특검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국정원 문건이 최근에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쌍방울 사건 자체는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에 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김성태 씨의 쌍방울 그룹에 대한 주가 조작 부분들이 주였다라는 국정원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문건을 각색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으로 쓰였다는 식으로 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검찰의 어떤 수사의 공정성이 떨어졌다는 측면에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고 긴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자 뇌물죄 자체가 1억 이상일 때는 형량 자체가 30년 이상입니다. 이게 무죄 아니면 유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검찰이 무도하게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면서 결국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아마 방송 진행 중에 또 관련 내용이 들어온다면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